9마리 용이 승천한 바다. 이곳 구룡포에는 극과 극의 두 인생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43세 나이로 구룡포에서 태어난 두 남자. 김씨로 불리는 남자의 삶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억됩니다. 갔다 와가 일시키는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만큼 오래 왔어. 섬처럼 고립된 그의 삶과는 참으로 대조됐던 것, 바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김 대표의 삶입니다. 그의 인생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유산으로 어선 수십 척을 물려받고 가업을 이어 수산업 관련 업체를 운영했던 김 대표. 1,000억 원대 자산가라는 그가 가장 즐기던 일은 억대 고급 차량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차들만 계산을 해도 1년 유지비가 그냥 몇십억은 나가니까. 하지만 김 대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업을 이어가기에도 바쁠 그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부대표는 물론 생활운동단체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현대산 농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하던 날 김 대표 곁에서 그를 빛내줬던 지인들. 김 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물급 정치인, 그도 김 대표와 특별한 사이라고 전해집니다. 여러 차례 구룡포를 찾아와 김 대표와 시간을 보냈다는 김무성 전 의원. 김 대표는 특히나 인맥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의 인맥은 생각보다 화려했고 예상보다 넓었으며 상상보다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뉴스의 주인공이 된 구룡포 출신의 1,000억대 자산가. 그런데 김 대표를 정작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구룡포입니다. 처음 보세요? 구룡포에서 자기가 배 20척을 갖고 한다 하면은 여기 조합에도 가입해야 되고. 없었어, 전혀 없었어. 분명 구룡포에서 사업체도 운영했다는 김 대표. 그런데 해당 사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낡고 허름한 주택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정확히 알게 있을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랬는 거지. 김 대표의 진짜 이름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고를 겪던 바로 그 김 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체 어떻게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김 씨는 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냉동에 보관해뒀다 가격이 오를 때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를 받았던 겁니다. 이른바 선동 오징어로 사기를 친 김 씨는 2년 7개월간 전부 7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1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남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8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이번 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입니다. 사기꾼인 김 씨를 형에게 소개시켜준 이는 김무성 전 의원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내막이 참 궁금해요. 이 86억이라는 돈을 과연 그만큼 투자할 사업인가? 김 씨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어선 20여 척을 포함해 전부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정작 이곳 구룡포의 어선을 가장 많이 소유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구룡포항에 정박돼 있던 수협 관계자의 배를 자신의 어선인 양 촬영했다는 김 씨. 그렇지만 고작 이 사진 몇 장만을 보고 김 씨에게 투자를 한 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떻게 피해자들의 지갑을 열었을까? 김무성 그 의원이랑 김무성 의원 형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태어나가 다 돼. 아시는 분이? 김무성 전 의원 형제를 자신의 배에 태운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황당한 사기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수섬은 그때 배의 이름을 확인한 뒤 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임 대단했네. 배를 가져갔어요? 너는 김님을 보여주었더라고. 대양은 1년 했어. 김무성 전 의원 형제가 탔던 배는 그 당시 강 씨라는 사람에게 임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한 이는 강 씨였지만은 임대 보증금을 입금한 이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 우리가 찾는 인물은 김씨의 측근인 걸까? 흰색 트럭을 몰고 다닌다는 강씨. 유일한 단서를 쥔 채 그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득 없이 맞은 취재 6일째. 마치 접선하듯 우리를 찾아온 한 사람. 집어내 가지고. 흰차 있죠? 자체를 개찰 거야. 거기다 할게. 돌이켜보면 이 순간이 우리를 생각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줬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귀인의 도움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저기요. 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수산물 유통을 하던 강 씨는 직접 배를 운영하려던 중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나한테 막 부탁을 하더라고. 배에 관심 있으신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사장님 제가 얘기하면 그냥 알겠다만 좀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투자를 받은 처지라 김 씨의 부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인 강 씨. 그런데 이제 김무성 의원님한테 고생 좀 해라면서 말을 하더라고. 약간 느낌 왔지. 아마도 김무성 전 의원 형제는 강 씨가 임대한 어선을 자신들이 투자한 돈으로 운영되는 김 씨 소유의 배로 알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김 씨의 또 다른 가짜 미끼는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 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쫙 적어놨어요. 통화를 좀 몇 번 못 들은 게 있었거든요. 네. 이자 얼마만큼 했습니다. 얼마만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몇 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김무성 전 의원은 투자 안 했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86억 전에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는 형이 했지만은 김무성 전 의원 역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상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투자받은 돈으로 베푼 거짓 호의였지만 그 사정을 알리 없는 이들에게는 분명 잊기 힘든 배려였을 겁니다. 곳곳에 배치했던 가짜 미끼들 덕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큰 돈을 투자받았던 가짜 수산업자. 8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은 지난 3월 포항지청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룡부에 살던 사기꾼 김 씨와 유명 정치인의 가족은 어떻게 연결됐던 걸까? 회장한테 답장 왔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은 자신이 투자한 이유로 김무성 전 의원의 측근인 송모 기자를 꼽았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를 통해 어선 운영과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송 기자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월간조선 출신의 송모 기자는 한때 김무성 전 의원의 특보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 측의 가짜 수산업자를 소개해준 송 기자 역시 17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선 오징어에 그런 큰 돈이 투자된 자체가 수상하다고도 지적합니다. 물론 정말 순수한 목적의 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동 오징어 사업이 실제로 고수익을 안겨주는 노다지라면 말입니다. 9kg짜리 하나에 오징어 한 20마리. 그거 뭐 10만 개면 또 70억입니다. 70억. 네, 그 10만 개를 확보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17년도부터 우리가 1년 잡는 게 10,000개를 못 잡아요. 할 오징어도 없고 저장할 오징어는 없다. 들키지만 않았다면 더없이 완벽했을 김 씨의 왕국. 그곳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온 측근들도 함께였습니다. 김 씨가 투자 사기를 시작했던 지난 2018년 6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지난 3월까지 그의 곁에는 6명의 측근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접촉한 건 없어요, 제가. 그날 밤 우리 앞에 나타난 이들은 2명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2년 9개월 중 상당 시간을 지켜본 이들입니다. 하늘에 별 따러 가면은 진짜 내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김무성 의원을 봤던 그 설렘과 떨림이 정말로 오래갔어요. 종종 구룡포를 방문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 형제. 하지만 더 자주 가짜 수산업자를 찾아오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근무하던 이방현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값비싼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지원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박용수 특검과 함께 특검팀에서 근무했던 이 검사는 박 특검으로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갑 받았던데 구찌 이거를 롯데백화점에서 사가지고 포장하기 전에 100만 원 넣어가지고 그 지갑 선물해줘. 아, 그 지갑 준 사람은 이방현 검사하고 또 누구 있어요? 정은섭이랑 엄성섭이랑 김 씨와의 인연으로 한데 모였던 세 사람. 그 자리에서 고가의 명품 지갑과 현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방현 검사는 1년의 포항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8월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김 씨와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측근들은 이 검사가 김 씨를 자신의 곁에 둔 건 그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니까.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이 등에 있잖아요. 그게 불거질 거라는 의심을 단 1%도 안 했던 거예요. 김 씨에게 김무성 전 의원을 소개시켜준 이는 송모 기자였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특보였던 송 기자를 깊이 신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의 원점과 인맥의 시작점에는 송 기자가 있었습니다. 송 기자는 어쩌다가 가짜 수산업자와 인연을 맺은 걸까? 한 정당의 예비 후보로 선거에 나섰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송 기자. 그가 입수했던 교도소에 먼저 수감돼 있던 이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였던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내막을 숨긴 채 송 기자에게 접근했던 걸로 보이는 김 씨.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 다시 서로를 마주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해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이제 정치하고 싶다, 자기 좀 도와달라, 네가 무슨 정치하노, 징역 사람 놈이라니까 사면 받아 갈 수 있다.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김 씨. 거기에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자연스레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가 돈이 뭐 그래 많노? 나도 뭐 돈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어른도 돌아가시고 내 다른 집 옆에 선동오징어 사업하고 있다. 김 씨의 선동오징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송 기자. 정치 인문을 희망하는 김 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소개해 줍니다.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진짜 클 수도 있어요. 마술의 해법을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돈 있으니까 인맥 형성하는데 재미 들린 거예요. 왕국이니까. 끝까지 그 왕관을 안 벗으려고 했어요. 절대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그런 송 기자를 미끼로 기대보다 더 큰 월척을 낚았던 걸까? 우연히 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바로 이 사람 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단서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강 씨에게 돈을 주고 택배 배송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다 보내준 내역이 다 있단 말입니다. 개 보내주고 수산물 보내준 내역. 수산물. 국회의 사당부터 시작해요. 뭐 박영수 특검 이래. 말 그대로 수산업자 김 씨의 선물 리스트인 문자. 하지만 강 씨가 공개를 망설입니다. 나는 솔직히 걸릴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인데 굳이 내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좋잖아. 나도 남자인데 내가 줬을 때 후회 없어야 돼. 맞지? 따스히 고맙게도 용기를 내준 강 씨. 수산물 택배 발송 내역을 보내온 겁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강 씨가 가짜 수산업자와 결별한 2020년 3월까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전부 59건의 배송건과 관련돼 있는데 확인 가능한 수신인은 40명 안팎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서를 가짜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라 부를 생각입니다. 이 선물 리스트와 함께 김 씨 측근들의 기억과 증언도 곁들일 생각입니다. 직접 만나 선물한 경우도 많았고 택배 관련 문자가 2020년 3월에 끊겨 마지막 1년여간의 퍼즐이 비어섭니다. 이제 선물 리스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배송지 국회의원 회관 706호. 지난 2019년 당시 김무성 전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입니다. 선물은 주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에게 배송됐는데 상당한 가격의 수산물을 2세트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요즘은 대게도 받고 7, 8마리
이거만 해도 벌써 40만 원 넘잖아요. 가격을 적어두지 않은 경우 대부분 40만 원 상당의 대게를 보냈다는 김 씨. 김 씨에게 인맥이란 고속도로를 제공해준 송 기자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수산물을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송 기자보다 더 자주 선물을 보낸 이가 있습니다. 박용수 특검입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물을 보냈는데 금액을 알 수 없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도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이 박 특검에게 배송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일주일간 사용했다는 의혹이 현재 박 특검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특검 시절 함께 일했던 박 특검으로부터 가짜 수산업자를 소개받았던 이방현 검사. 선물 리스트에 그의 이름은 2번 등장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총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이 배송된 걸로 확인됩니다. 선물 리스트에는 수신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 특성상 받는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보자 낯이 익은 얼굴이 등장합니다. 어방용 특검팀 수사지원 단장입니다. 검찰 수사관인 그는 박 특검이 이끌던 국정농단 특검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확인되는 선물 리스트에서는 단 한 차례 등장하는 박 국정원장. 하지만 지난 1월에도 배송은 이뤄졌습니다. 누구 있었나요?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권노갑 의원님. 선물 리스트를 보면은 두 의원에게도 50만 원 상당의 대게와 전복이 배송된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 역시 김 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금세 수상함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만나셨다면서요?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배가 26척이래요. 네. 그 명함에 있는 포항의 그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길거리더라고. 아하. 홍준표 의원님도 몇 번 봤었고. 알려진 바와 달리 2회 이상 김 씨를 만났다는 점이 확인돼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 홍준표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곧장 답이 도착합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소개로 한 차례 만난 뒤 김 씨가 무작정 홍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설명입니다. 가짜 수산업자가 공을 들인 대상들 중에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고 고급 골프채 세트도 선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가호의라고 그러나요? 그 가짜 수산업자가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변에 심어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언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 이런 게 악용된 전형적인 사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평소에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나 취재 안 해갔네요. 잘못된 거나 사실이 다른 건데 다 책임 물을 거예요. 법이 정한 액수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기회 한번 당구하시는 같은데요. 네? 나중에 갚으려고 한 돈이니 상관 말라. 이게는 좀 맛이 기억나세요? 네. 맛있었나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뇌물이 아닌 성의 표시니 확대 해석 말라. 세상을 그렇게 깔끔하게 사시나 봐요? 어? 누가 사과 박스 안 보내주시나 봐요? 그죠? 안 보내주시는데. 아 그래요? 네. 세상 잘못 사시네. 그것은 정말 성공한 자들의 세상에서 일상처럼 겪을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일까? 정치, 법조, 언론, 그리고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검증하는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특권의식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괴물인지도 모릅니다.